좋은 질문이세요. 제가 이제 전작들에서도 보면 이제 나공부에서 개정한 게 자연스러움의 기술이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감정이 포함되어 있고, 말그릇이나 이제 그릇 시리즈들을 보면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가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감정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감정이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정보가가 굉장히 많은 신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책이 자기감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보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걸 활용하고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 안의 정보들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고 정보가가 많은 감정 이야기를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카메라 켜놓고 이제 이렇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에서 편안함도 있고 친근감도 있고 근데 긴장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시간 괜찮나? 하는 조급함도 있고 여러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면 그 감정이 원래 하려던 말까지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을 잘 인식한 사람은 아 조급하구나, 내가 계획대로 일을 잘 하고 싶네, 예를 들어 친근하구나, 그리고 편안하구나, 아 내가 이걸 지금 즐기고 있네, 혹은 뭐 설레이구나, 이거는 아 내가 이 인터뷰를 되게 잘하고 싶구나, 이런 정보가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의 정보 그 감정들을 좀 친해지고 좀 잘 그 정보를 알아듣고 이 훈련을 제가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들에서 다른 것도 짚었어요, 많이.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여기서 이제 핵심 감정이라는 게 등장하거든요, 개념이. 그러니까 핵심 감정이라는 건 생존을 위해서 꼭 느껴야 되는 감정. 대표적으로 6가지가 나와요. 기쁨, 슬픔, 두려움, 분노, 흥분, 성적 흥분. 이 6가지를 느껴야 생존에 도움이 되는 핵심 감정이라고 이제 아시죠? 읽어보셨으니까. 그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내 기준이었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할 말 못한 사람들은 이 아주 중요한 핵심 감정들을 이렇게 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분노를 잘 꺼요. 왜냐하면 다른 감정들도 그렇지만 분노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누군가 뭐 힘들었다거나 아팠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상처받았거나, 이걸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분노를 잘 다루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실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다 끄는데 그 중에서도 분노는 제일 먼저 끄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책에서는 분노의 불씨를 좀 되살려서 우리 삶에 이게 산불로 쓰는 게 아니라 적당한 따뜻한 모닥불로 쓰는 방법을 좀 소개하고 싶고, 화날 때는 화내야 나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분들 많죠. 집에 가는 길에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누가 알려줘서 알아요. 야 그거 화날만 하는 거야, 그냥 넘어갔어? 이런 얘기하면 그때 들으면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는 그 순간을 자꾸 놓치는가에 대해 자책도 하게 되는데,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아주 방어 전략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이제 분노를 다루기 어려우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한테 어떤 설득을 해줘야 돼요. 너가 왜 그 분노를 느끼지 않는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는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방어 전략들을, 어떤 사람들은 아예 스위치를 꺼버려서 그걸 차단해서 느끼지 못하도록 아마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책에서도 소개됐지만 그냥 일부러 농담으로 뭔가 나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우스운 농담이나 뭐 풍자나 이런 걸 섞어가면서 분위기를 막 바꾸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제를 바꾸는 사람, 씩 웃는 사람, 별 전략들이 다 있죠. 근데 제가 먼저 권해주고 싶은 방법은 분노는 몸으로 만나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 오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으로 오는 방법은 몸으로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번 몸의 감각을 느껴보시면 목이 아프고 그죠? 긴장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몸이 뻣뻣하다는 거는 어떤 긴장감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부터 이제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리에 어떤 땡김이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허리의 통증 혹은 뭐 손발이 떨린다거나 뭐 땀이 난다거나, 저는 그렇게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뛰고 어떤 분은 뭐 얼굴에 화끈거려. 그런 몸으로 만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 이 분노를 아예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작은 분노에도 막 불같이 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걸 조절하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에 좀 스텝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몸으로 만나는 연습을 좀 권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고 싶은 건 이런 것도 있어요. 몸으로 못 만나는 것도 있지만 왜 내 안에서요? 중요한 거에 값어치가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는 사람들 있죠. 10점. 나한테 이거 엄청 중요해. 이거 누가 건드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이건 1점. 가져가거나 말거나 별로. 이게 내 안에서 구획 정리나 우선순위 정리가 잘 되면 누군가 그걸 딱 넘어왔을 때 내가 화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이건 화내지 않는 순간인지가 내가 딱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10점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면 이건 아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누군가 나를 훼손하려고 할 때 빨리 이제 알람을 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내 경계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자책감이 들기도 하는데 또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 이제 와서 왜 이래? 너 엄마한테 이래도 돼? 표정이 너무 리얼했나? 너 엄마 죽으면 너 후회하지 마라. 막 이런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답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경계가 어그러진 상태가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 경계를 만들려고 하니 생기는 불편감인데 틀린 걸 고치는 과정은 원래 더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푸는 것보다 잘못된 걸 수정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계속 해 나가셔야 해요. 제가 이 책에 저희 아이하고 저희 담임 선생님 사례 실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한테 밥을 억지로 이제 막 좀 더 먹으라고 막 김도 싸주고 먹으려고 하니 이게 강요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 내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거 내가 먹기 싫을 때는 엄마 나는 먹기 싫어요. 그만 먹겠습니다. 이럴 수 있대요. 이렇게 이 말을 이제 저한테 해주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아이가 그 말을 하면서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근데 먹기 싫으면 먹기 싫다고 해도 되는데 왜 눈치 볼까요? 아이 마음에 이거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화내는 거 아니야 라는 불편감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답은 심플해요. 맞아, 그 말이 맞아. 먹이는 건 엄마 거, 먹기 싫다고 거부하는 건 네 거. 이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옳은 정답을 배웠으면 저희 아이처럼 그렇죠? 나 안 먹어도 되죠? 죄책감 들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다시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를 가를 때요, 경직된 거와 명료한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경직된 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나한테 중요해? 이건 안 되지. 이거는 경직이에요. 근데 명료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나한텐 지금 자유의 욕구가 되게 중요해.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상대가 나한테 뭔가 부탁하고 조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상할 수 있죠. 나 자유의 욕구가 되게 중요한데 설명하면서 나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그 대신에 다음에 이 1시간은 내가 자유의 욕구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예를 들면 내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두는 건 명료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직과 명료,
요 선을 잘 지키는 게 내 안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있죠. 일단 내 삶에서 질문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거에 답하는 연습은 정말 중요해요. 특히 내부지향 시나리오를 같이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수능적으로 답한 경험들이 많죠.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건.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는 건 내가 화두를 던지는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질문 사례를 많이 드러났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지향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을 잘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관역판에 비유했어요. 내 관역판에 중간에 10점, 뭐 8점, 6점 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 내가 뭘 중요한지 이렇게 나를 위한 관역판을 잘 만들려면 내 안에 정보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감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아는지 아니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나한테 쌓여야 이건 10점, 이건 8점 관역판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래, 내부지향 시나리오를 가질 거야. 이 마음만으로 갑자기 관역판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아주 수백 수천의 질문을 나를 위해 던지고 답을 찾을 때 이제 데이터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책에는 굉장히 조금 다양한 버전의 감정들을 실어놨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전작에서도 이미 했었죠. 자연스러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본의 아니게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5가지의 기본 과목, 나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과목. 그 책이 원래 책 제목이 나공부거든요. 이제 나를 공부하자는 의미인데 5가지 과목이 그거예요. 첫 번째, 감정. 또 나오죠. 내가 지금 뭘 느끼지? 혹은 내가 뭘 느끼지 못하고 있지? 관련된 수많은 시리즈 질문들을 계속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욕구. 오늘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건데 내가 뭘 원하지? 하는 거 있죠. 혹은 내가 뭘 원하지 않지? 더 나아가면 내가 이걸 왜 원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고, 세 번째는 가치.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나한테 이게 왜 중요하지? 이 순서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 가치를 위해서 뭘 하고 있지? 혹은 왜 못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강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아마 제가 책에서는 자원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내가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본인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이겨내는 다 힘이 있거든요. 그건 또 뭐지? 내가 잘하는 게 있다면 또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의 한계는 뭐지? 근데 한계이긴 한데 내가 또 인정 못하는 건 뭐지? 끝도 없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지? 마지막은 신념이죠.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뭘 믿는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뭘 믿지, 뭘 진실이라고 보는 거지, 혹은 뭘 못 보지, 나는 왜 이게 믿어지지 않지? 이 5가지 과목을 일단 기초 과목으로 공부하세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저는 요즘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냐면, 저는 일기를 매일 쓰진 않는데 질문은 매일 하거든요. 요즘 나를 살리는 습관은 뭐지? 나를 죽이는 습관은 뭐지? 나를 여태까지 지탱해온 습관은 뭐지? 습관에 꽂혀 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테마를 정하셔서 그 질문에 답을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자기감이 쌓이고 관역판이 만들어진다. 그 질문들을 한번 사용해 보시죠. 뭐 안 보고 싶을 때는 못 보는 거죠. 힘들 때 못 보는 거고, 조금 2가지를 나눠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저 인간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이 질문과 조금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쟤는 노력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냥 내 레이스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이 덫에 걸려버리면 그거 오래 갈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는 건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잘 살아가는 거고 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 사람에게 이렇게 품는 어떤 불편한 마음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와 너와 상황을 같이 보는 게 결국은 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강의 때 늘 말하는 게 대화는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해지려고 하는 말이면 친해지는 목적에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되고 뭐 지식에 어울리는 장면이면 지식에 관련된 말을 목적지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걸 자동차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차에 탔는데 나는 이제 운전석에 있는 거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너는 뭐 어딘가 있겠죠. 조수석이나 조수석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상황은 어디에 비유가 되냐면 도로나 뭐 교통 상황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같이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혼자 운전, 자기 멋대로 만약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상대가 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지금 이 길이 맞는 건지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그냥 운전을 한다면 결국 그 차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요. 예, 도착한다 하더라도 엄청 고생하면서 도착해야 되고 아마 이 인간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할걸요. 조수석에 탄 사람이. 그러니까 대화할 때는 뭐 나만 모아서 편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 관점에서 내가 더 외롭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만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 맞아? 여기 너 어때? 그러면서 그러면 그거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것도 목적지에 못 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나도 안 보고 조수석도 안 보고 계속 도로 교통 얘기만 하고 자동차만 정비한다. 출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운전하는 사람, 같이 탄 사람, 이 도로 상황 이거를 같이 봐야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은 조금 힘들긴 해요. 불편할 것 같아요. 힘들다기보다는 불편하지만 결국 배우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나한테 혜택이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 채널의 유튜브에도 어떤 분이 제 전작을 찾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답글을 아직 못 드렸는데 이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이거 뭐 제 책에서 소개해도 되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자연스러움의 기술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이 책이거든요. 이 책.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말그릇보다는 사랑을 덜 받았어요. 매니아들 층만 좋아하는 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5가지 과목이 잘 분류되어 있는 교과서의 역할을 해요. 다른 책들은 조금 스토리에 힘이 강하다면 공부하시는 책으로 저는 적합하고요. 그리고 아마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이 이제 찾던 책이 이 책이거든요. 진짜 나를 만나는 하루 15분. 이 책은 라이팅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5가지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 있죠. 왜 다이어트 잘하려면 적으라고 하잖아요. 식단 조절하려면. 그런 것처럼 5가지 과목을 적어보는 책으로 그래서 이거 읽으시고 이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같이 한번 읽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이 부제가 진짜 좋아요.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책을 통해서 내 말을 따라가다가 나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써온 이야기가 내가 원하는 이야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드라마 볼 때 엔딩 많이 얘기하죠. 해피엔딩이야, 새드엔딩이야. 근데 내 엔딩은 어떻게 되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멈춰서 다른 이야기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지금 나한테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